제주에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래 도내 한 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주도가 경찰에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 지난주 KBS에서 처음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한 이면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수백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온 도내 한 버스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진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게 2017년 8월이니 이제 만 4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네.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비판 여론이 컸던 때는 2년 전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성과감사 결과가 나왔던 시점입니다. 이때 버스 업체 대표이사가 90살의 모친을 회사 임원으로 올려서 연봉 1억 원 상당의 월급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원의 임금 인상률을 많게는 10배 이상 올리는 등의 당시 감사로 드러난 문제점만 35건에 달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네. 제주도는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 외부 회계감사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서 버스 그 업체 운영에 있어서 신뢰를 주기 위한 대책이었을 텐데 결과를 보면 오히려 버스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버스 업체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 있습니다. 도내 민간업체, 버스 업체의 첫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가 석 달 전쯤 나왔는데요. 네. 버스 업체 한 곳이 이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정 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감사인이 낼 수 있는 의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로 한정 의견이 나왔는지 제가 직접 업체의 감사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이 업체는 특수 관계자로부터 빌렸다는 돈이 문제가 됐습니다. 약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 거래가 제대로 증명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이보다 더 심각한 건 해당 버스 운수 업체 운영이 지속 가능한지 감사인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해당 업체의 지난해 순손실은 36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34억 원이나 많다는 게 이번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네. 회사 적자가 쌓여서 자본금이 바닥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겁니다. 감사인은 보고서에서 해당 업체가 앞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34억 원이나 많다. 뭐 어쨌든 재정 상태가 지금 심각해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그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5년간 투입된 공적 자금만 약 6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살펴봤는데요. 해당 버스 업체의 운송 수익은 24억 원 수준이었던 거에 반해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익은 89억 원에 달했습니다. 운송 수익으로 적자가 날 때 지방 재정으로 메우는 버스 준공영제 제도에 기대어 회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온 제주도가 이번 해당 업체의 자금 거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서 감사 지적 사항을 업체에 해명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수차례 공문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경찰 수사에 의뢰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나 많은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재무 상태가 악화된 구체적인 이유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재무 상태가 악화된 버스 업체의 경영권이 또 사모펀드 운용회사와 연관된 특수 목적 회사로 넘어간 사실을 또 취재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모펀드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귀에 익을 테지만 또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49명 이하의 사람들이 참여해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주식과 채권 등을 운영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투자자가 비공개 방식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이처럼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해당 버스 업체에 손을 뻗은 투자자의 면면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다만 취재 결과 수사가 의뢰됐던 해당 업체의 경영권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특수목적 회사로 넘어간 것까지는 확인됐습니다.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해당 버스업체는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빌린 70억 원 등의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었습니다. 결국 창업자 일가족이 소유한 회사 지분을 크게 줄여주는 무상 감자에 들어갔고요. 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103억 원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 유상 증자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발행된 주식을 사들인 곳이 앞서 돈을 빌려줬던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아 세워진 모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정리를 하면 특수목적 회사가 이 버스업체의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갖게 되면서 경영권을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는 현재 해당 버스업체의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여기에 사모펀드 운용사가 관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자, 공공성을 이유로 운송 적자를 보전받는 버스충 공영제와 또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를 끌어모으는 이 사모펀드. 사실 이 두 조합이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네, 저도 우려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제주의 한 버스업체가 사모펀드 관련 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과 경기, 인천과 대전 등에서는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 사례는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버스 사업에 진출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우선 부작용부터 살펴보면 네. 241억 원 횡령 사건이 빚어진 수원여객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여객은 버스 준공영제 대상업체는 아니었지만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여객 회사 임원이 회사 돈을 단순 횡령한 것으로 한 처음에 다뤄졌던 이 사건이 알고 보니 사모펀드 라임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까지 관련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자에게 높은 배당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0억 원에 불과함에도 2배가 넘는 45억 원의 배당금을 집행한 서울 지역 한 업체의 사례인데요. 이처럼 배당금을 과다 지급해서 지자체의 보조금이 특정 투자자에게 편중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면에 또 난립한 중소형 업체들 사모펀드가 한 번에 인수합병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또 수익 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준공영제로 매년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 사모펀드의 버스 사업 진출을 두고 또 기대와 또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우선 서울시에서는 주식 양도에 있어서 견제 장치를 뒀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회사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또 주주 변동이 있었을 시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라는 겁니다. 앞서 제주도는 수사 의뢰됐던 버스업체가 103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 뒤에야 이 주식 발행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뒤늦게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요. 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장치를 둔 겁니다. 또 대전시의 경우에는 버스업체 주주에게 고배당을 막는 조례를 만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에서도 올해 초 도의회 주최 토론회를 갖고 사모펀드 단기 차익 추구나 배당금 과다 지급과 같이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규제 방안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재 사모펀드 진입 자체에 대한 대응 논의보다는 해당 버스업체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버스 준공영제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제도 안착은커녕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버스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